사랑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의 넘치는 다정함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따뜻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정함이 숨을 턱턱 막히게 하는 족쇄가 되기도 하더군요. 제가 겪은 일은 어찌 보면 사소한 식사 예절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좁혀지지 않는 사람 사이의 거리 감각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시점이었습니다. 우리는 1년 정도 연애를 했고 서로 적지 않은 나이였기에 자연스럽게 미래를 그리고 있었죠. 그 사람은 참 살가운 사람이었어요. 제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거나 길을 걸을 때 안쪽으로 에스코트하는 건 기본이고, 밥을 먹을 때도 항상 제 앞접시를 먼저 챙기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사랑받는 느낌이라 좋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이토록 세심하게 관찰하고 챙겨준다는 사실이 고마웠으니까요. 하지만 연애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 세심함이 조금씩 다른 무게로 다가오기 시작하더군요. 어느 날 데이트 때였습니다. 찌개 요리를 먹으러 갔는데 제 국물 그릇에 건더기가 좀 부족해 보였나 봅니다. 그 사람이 자기 먹던 숟가락으로 냄비 휘휘 젓더니 큼직한 두부를 건져서 제 밥 위에 턱 얹어주더라고요. 자, 이거 먹어. 이게 맛있는 거야.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숟가락을 멈칫했습니다. 물론 연인 사이니 찌개 정도는 같이 떠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입에 들어갔던 숟가락으로 건져 올린 두부가 하얀 쌀밥 위에 붉은 국물을 뚝뚝 흘리며 얹혀지는 그 장면이 묘하게 거슬리더군요. 그때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유난 떤다고 할까봐 사랑해서 챙겨주는 건데 내가 너무 까탈스러운 건 아닐까 싶어서 말이죠. 억지로 두부를 입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게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겠지 하고요. 하지만 그런 일은 반복되었습니다. 제가 배가 부르다고 수저를 내려놓아도 그는 한 입만 더 먹어. 이거 진짜 맛있어서. 그래라며 기어코 제 입가에 음식을 들이밀곤 했습니다. 거절하면 서운한 표정을 짓는 통에 저는 매번 제 위장의 신호를 무시하고 그가 주는 음식을 받아 먹어야 했죠. 마치 사육당하는 기분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저 그 사람의 사랑 방식이라 여기며 참았습니다. 본격적인 문제는 그 사람의 부모님을 뵙기로 한 날 터졌습니다. 양가에 인사를 드리기로 하고 먼저 남자친구의 본가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구수한 냄새가 진동을 하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인상이 참 좋으셨습니다. 아들 여자친구 온다고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하셨다는 게 한눈에도 보였죠. 거실 한가운데 놓인 교자상에는 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감사하고 훈훈한 풍경이었습니다. 문제는 식사가 시작되고 나서부터였죠. 자리에 앉자마자 어머님은 제 밥그릇을 가져가시더니 밥을 고봉으로 꾹꾹 눌러 담으셨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안 먹는다고 남자친구가 말려주길 바랐지만 그는 옆에서 우리 엄마 손맛이 최고야. 많이 먹어라며 거들 뿐이더군요. 첫 숟가락을 뜨기도 전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맨손으로 쌈 채소를 집어 제 앞에 툭 놓아주시더군요. 물기가 채 마르지 않은 상추였습니다. 거기까진 괜찮았습니다. 시골 어르신들 정이라 생각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메인 요리였던 갈비찜을 먹을 때였습니다. 어머님이 갑자기 이게 뼈에 붙은 살이 제일 맛있는 거다라시며 맨손으로 갈비를 집어드셨습니다. 그러고는 그 기름진 고기를 양손으로 잡고 뜯으시더군요. 손가락 사이로 양념 국물이 흐르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님은 그 손으로 뜯어낸 고기 조각을 제 밥그릇 위에 척 얹어주셨습니다. 하얀 쌀밥 위로 갈색 양념이 번져나갔고 어머님의 손끝에 묻어있던 타액인지
양념인지 모를 액체도 함께 밥에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속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 어머니.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지만 제 목소리는 그분들의 넘치는 정에 묻혀버렸습니다. 에이, 원래 남이 발라주는 게 맛있는 거야. 자, 해봐. 이번에는 아버님이셨습니다. 겉절이 김치가 길게 놓여 있었는데 젓가락을 쓰지 않으시더군요. 엄지와 검지로 김치 머리 부분을 잡으시더니 다른 손으로 김치를 쭉 찢으셨습니다. 손톱 밑에 고춧가루가 끼어 있는 게 제 눈에는 너무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맨손으로 찢은 김치를 둘둘 말아서 제 밥숟가락 위에 올려주시는 겁니다. 그 손은 방금 전까지 물수건으로 대충 닦은 손이었고 식사 도중 입가를 훔치기도 했던 손이었습니다. 제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그 상황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듯 옆에서 열심히 자기 밥을 먹으며 흐뭇하게 웃고만 있더군요. 우리 부모님이 널 진짜 마음에 들어 하시나 보다. 원래 귀한 손님한테만 이렇게 직접 챙겨주시거든. 그의 속삭임이 제 귓가에는 마치 공포 영화의 대사처럼 들렸습니다. 제 밥그릇은 이미 제가 선택하지 않은 음식들로 탑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손으로 뜯어준 고기, 아버님이 손으로 찢어준 김치, 그리고 그분들이 먹던 젓가락으로 집어다 준 잡채까지. 그릇 안은 이미 음식 쓰레기장처럼 뒤섞여 있었죠. 비위가 약한 편이 아닌데도 도저히 숟가락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밥알 하나하나에 그분들의 손맛, 아니 체액이 묻어 있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긴장을 해서 그런지 속이 좀 안 좋네요. 최대한 예의를 갖춰 거절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게 화근이었을까요? 어머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며 제 이마에 손을 짚으려 하셨습니다. 방금까지 갈비를 뜯던 양념이 덜 닦인 그 손으로 말이죠. 저는 저도 모르게 몸을 뒤로 확 뺐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님의 손이 허공에 멈췄고 아버님의 씹던 입도 멈췄습니다. 남자친구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지는 게 보이더군요. 남은 식사 시간은 지옥 같았습니다. 저는 깨작거리는 척하며 물만 들이켰고 두 분은 음식이 입에 안 맞나 보내라며 서운한 기색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집을 나와 차에 타자마자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런데 시동을 걸기도 전에 남자친구가 차갑게 말을 꺼내더군요. 너 아까 그거 뭐냐? 뭐가? 엄마가 걱정돼서 이마 짚어주시려는 걸 그렇게 벌레 피하듯 피해야 했어? 그리고 밥은 또 왜 남겨? 어른들이 정성껏 차려주신 건데.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억울했습니다. 나 진짜 비위 상해서 못 먹겠더라. 손으로 김치 찢고 고기 뜯어서 밥에 올려주시는 거. 솔직히 너무 비위생적이잖아. 요즘 누가 그렇게 밥을 먹어? 제 말에 그는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짓더군요. 비위생? 야, 우리 부모님 손이 더럽냐? 다 깨끗이 씻고 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게 다 정이고 사랑이야. 넌 사랑을 그렇게 더럽다고 말하고 싶냐? 사랑. 또 그놈의 사랑 타령이었습니다. 사랑도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사랑이지. 나는 그게 너무 불편하고 싫었다고. 내 밥그릇은 내가 알아서 채우고 싶어. 왜 자꾸 강요를 해? 우리는 차 안에서 한참을 언성 높여 싸웠습니다. 그는 제가 유난스럽고 자신의 부모님을 무시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가 기본적인 위생관념이 없고 제 경계를 침범하는 것에 대해 무감각하다고 느꼈고요. 그날 이후로 며칠간 연락이 뜸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회사 점심시간 동료들과 밥을 먹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옆자리 대리님이 찌개 냄비에 숟가락을 넣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 않았을 그 장면이 눈에 밟히는 겁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사실 우리 문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찌개 하나를 같이 떠먹고 술잔을 돌리고 그런 걸 정이라고 부르며 살아왔으니까요. 남자친구 말대로 제가 너무 깔끔을 떠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효자였고 부모님은 아들 여자친구에게 뭐라도 더 먹이고 싶으셨던 순수한 마음이었을 테니까요. 그 마음을 제가 더럽다는 단어로 난도질한 건 아닐까 죄책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화해의 의미로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뚱한 표정이었지만 나름대로 노력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그가 제 눈치를 보며 덜어먹는 젓가락을 따로 요청하더군요. 그래, 이 사람도 노력하고 있구나. 맞춰가면 되는 거지.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평범한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하고 나오면서 그가 쇼핑백 하나를 건네더군요. 엄마가 넣어주라고 챙겨주셨어. 저번에는 내가 속이 안 좋아서 못 먹은 것 같다고 집에 가서 입맛 없을 때 먹으라고. 묵직한 쇼핑백을 받아들었는데 왠지 모를 서늘함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집에 와서 그 쇼핑백을 열어보았죠. 반찬통이 몇 개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통을 여는 순간 저는 그대로 뚜껑을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번 그 식탁에서 보았던 손으로 길게 찢은 겉절이 김치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가지런히 썰린 김치가 아니라 손가락 자국이 꾹꾹 눌러진 삐뚤빼뚤하게 찢겨진 배추잎들이 뒤엉켜 있었죠. 그걸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그날의 영상이 다시 재생되었습니다. 아버님의 손톱, 어머님의 양념 묻은 손가락, 그리고 그 김치를 통해 꾹꾹 눌러 담았을 그분들의 손길. 그건 단순한 김치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너도 우리 방식에 적응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거부감이나 불쾌함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오로지 본인들의 방식대로 주는 일방적인 정. 식탁 위에 놓인 그 김치통을 보며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만약 결혼을 한다면 나는 평생 이 김치를 먹어야 할 것입니다. 명절마다, 생일마다, 제사마다. 그분들의 손맛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그 모든 스킨십과 침범을 견뎌야겠죠. 남자친구는 옆에서 맛있지? 우리 엄마 최고지? 라며 거들 것이고요. 과연 제가 그걸 평생 웃으며 받아낼 수 있을까요? 사랑해서 그런다는 말, 가족이니까 괜찮다는 말, 그 말들이 저에게는 폭력처럼 느껴진다면 제가 이상한 걸까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더군요. 김치 맛있어? 엄마가 손으로 찢어야 제맛이라고 특별히 신경 써서 담아주신 거야. 밥 한 그릇 뚝딱 해. 그 메시지를 읽는데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제 비위를 거스르면서까지 그 사랑을 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김치통을 다시 쇼핑백에 넣었습니다. 아마 내일은 이 쇼핑백을 들고 그를 만나러 가야겠죠. 그리고 말해야 할 겁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나쁜 분들은 아니지만 나는 당신네 식구와 한 식탁에 앉을 자신이 없다고요. 누군가는 저를 보고 배부른 소리 한다고, 유난 떤다고 혀를 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매일 먹는 밥이 목구멍에 걸리는 기분으로 평생을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식탁 위의 평화가 깨진다면
그건 이미 가족이 아니라 전쟁터일 테니까요. 여러분이라면 그 찢어진 김치를 웃으며 드실 수 있으셨을까요?